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격동의 4월이 예고됐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데드라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헌재 마비의 시한 4월 18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도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해서 심리정족수 미달로 헌재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가히 최악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법사위에서도 헌재가 어떤 상황인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다는 사실은 재판관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예,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고려하고 있다.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함의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법관의 양심으로 판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헌재 마비 시나리오를 상정해 두고 퇴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에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4월 2일 수요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게 4월 18일이거든요.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이 4월 18일일 것이다 라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두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8인 체제의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여러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선고가 주로 정기 선고일에 이뤄지게 되는데 8인 체제로서는 10일이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저런 일정 속에서 4월, 격동의 4월이 시작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헌재 선고가 나올 것인가? 짧게, 아주 짧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4월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는 나올 것이다. 예. 그거는 추후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격동의 4월 얘기하셨는데 그께서 격동의 3월 그리고 12월 3일로 돌아가서는 격동의 4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다. 길게는 110일 동안 무정부 상태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요. 헌재에서 말씀한 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 추운 꽃샘추위가 끝나고 나면 봄 같은 기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소식이 국민들한테 찾아올 것 같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나온다. 저는 4월 18일 전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사실상 아무도 모르죠. 몇 대 몇인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8인 체제 하에서 8대 0을 자신하고 있는데 왜 굳이 마은혁 후보의 어떤 임명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거는지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만약에 8대 0이 아니라 5대 3이기 때문에 문영배 대행께서 이를 지체하고 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4월 18일 전에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주십사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예, 나와야 한다. 당위를 말씀하셨고요.
맨날 틀리는데 자꾸 여쭤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라고 했습니다. 몇 주째 이번 주만 견딥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헌재가 이번 주도 선고하지 않는다 혹은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헌재 시간이 조만간 끝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쉬운 파면 결정문 하나 못 쓰는데 중대범죄 현장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그렇게 못 씁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선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예, 시중에 헌재 결정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혹은 남북 통일이 더 빠르겠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까지 돕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밥도 뜸 넘어들이면 탄다고 했는데 지금 밥이 타는 게 아니라 밥솥 자체가 타게 생겼습니다. 다시는 밥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사안은요, 너무나 명백하게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봤던 사안입니다. 이런 명확한 사안, 그리고 사안의 중대함과 심각성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 주 내에 좀 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들으셨지만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선고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검토하고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한민국에 8명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재판관 임명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여러 조건들이 붙긴 했습니다. 우선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고 바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8명 중에 4월 18일 2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면은 6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대행이 그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이 정부에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는 조금 더 탄핵 심판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에 앞서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예 후임 임명을 좀 빨리 해달라, 지명을 빨리 해달라라는 요구를 당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8명 중에 2명이 퇴임하게 되는데 4월 18일이면 6명이 남잖아요. 2명의 자리를 대통령의 지명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일찌감치 요구하겠다라는 취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고 저 두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의 의견을 잠깐씩 또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에 보면 굉장히 궁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라든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헌재가 기각을 내렸으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오늘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는 거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위공직자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요. 심지어 상습입니다. 지난번 탄핵에 이르렀을 때는 그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라든지 그 기간을 여지를 둬서 돌려보낼 테니 잘해보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파면을 시키지 않은 이유는 가서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헌법에 대한 성실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면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재탄핵을 통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묻는 거는 원칙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인데
권선동 원내대표는 여기에 맞불을 놓듯이 아무 말이나 하듯이 대통령 임명목에 대해서 미리 지정하겠다. 이게 맞불이 될까요? 심지어 대통령 임명목을 지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게 지리하게 그 부분이 국회에 넘어와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도 지금 아까 헌재 심판을 빨리 조속히 하라고 하듯이 만약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정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국정의 기본적인 일이라도 처리하게끔 바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빨리 만약 재판관 임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순서일 텐데 지금 거의 반지성적인 상태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위헌적이라고 얘기했지만 탄핵에 이럴 정도의 중대성이 있는지, 그리고 총리를 사실상 이제 탄핵을 했을 때 국가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파면에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은 게 헌재 어떤 결정이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같은 사유로 재탄핵한다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똑같은 어떤 대답을 할지, 그리고 국민이 이거를 받아줄지, 더불어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최상목, 나아가서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줄태낙하기 위한 것이 단순히 마은혁 후보자를 쑤셔넣기 위해서 임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경제나 민생이나 국민보다 그게 앞선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건 뭐냐면 8인 체제, 9인 체제가 최고 좋습니다. 하지만 8인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최성목 대행이 2명을 임명을 했을 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같은 경우는 2명의 재판관이 나가게 되면 8인 체제에서 6인 체제가 되는데요. 6인 체제는 사실상 심리는 하지만 결정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상황을 좀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가 아닙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강일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여당 1명, 야당 1명, 그리고 여야가 공히 합의한 인사였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를 이끄는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된다면 당연히 임명까지 가능하고요. 또 한 번 그다음에 대행이 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완벽한 9인 체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호불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쑤셔 넣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후임 대통령목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사전적 의미로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윤석열은 현재 직무 배제 상태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떳떳하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에 뱉은 말이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국회 선출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지명을 안 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임명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 어떻게 권한대행 주제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까?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일입니다. 예.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위헌이다 임명해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껴놓고 아직 퇴임도 하기 전에 2명 재판관을 미리 지명을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듯이 너무나 성급하고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내로남불이라는 이중잣대에 좀
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한 정도입니다. 예.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후임 임명 요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고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헌재의 판단이 거의 나오기 직전이 아니냐라는 얘기는 줄곧 해왔기 때문에 굳이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또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여러 분석들 몇 가지가 있어서 이걸 짚어보면서 의견들을 구해보죠. 첫 번째, 이건 판사 출신의 차성환 교수가 내놓은 분석인데 헌재 업무 부담 자체가 지금 엄청 크고 많다. 여러 사안이 아직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특히 내란죄 판단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여러 사건들에 비해서 단순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쟁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20여 가지 쟁점들 하나하나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하나하나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양이 많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저도 의견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말한 적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요리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이 물리적으로 평의를 하더라도 다른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부총리, 뭐 나머지 권한쟁의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들도 뭐 수십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꽤 많은 사건들이 지금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평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 내란죄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조금 더 심도 깊게 뭐 집중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저는 이견이 있는데요. 단순하긴 하나 단순한 문제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논의하면서 각 개인 간의 결정문들을 작성하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들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한 대로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비춰서 우리가 조금 너무 경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4일 이내 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으나 이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행위는 전두환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안 외에도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헌재에 있어서의 재판관들의 어떤 고충과 고뇌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김기영 의원 생각은요? 우선적으로 지금 차성환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이 너무나 줄태낙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밀린 숙제를 하느라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관련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정 부분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내용상으로 좀 길게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는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본인들이 어떤 고뇌에 빠졌다, 자기 모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재 헌법 재판소법 어떤 거를 적용하는지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어떤 걸 적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심리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있습니다. 형사 탄핵되거나 소추되거나 재판 중인 거 수사기관에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헌재 재판관 쪽에서 헌재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수사 기록 중에 어떤 증언, 수사 기록을 증거로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8년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들면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막상 결정문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명의 어떤 재판관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아주 지금도 여러 논의들이 막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재 평의가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길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3월 26일에는 약 30분의 평의, 27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를 했고 평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일 약 1시간 정도 또 평의. 그래서 평의가 길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이건 여러 해석들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보엽 의원이요? 그 해석도 분분합니다. 예. 저렇게 짧아진 거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거의 끝났다. 예, 결정문을 썼고 거기에 이게 역사의 길이 남을 결정문, 세계가 주목하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 흠 하나 없어야 돼서 완벽한 결정문을 쓰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 담기는 개별 의견인가요? 그거를 각자 작성하느라 평의에서 늦어진다. 짧게 여러 번 계속하고 예.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왜 이렇게 늦어지지 할 때처럼 여전히 어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하고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요. 저는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번 주에 선고가 내려질지 다음 주까지 늦춰질지 혹은 정말 우려한 대로 4월 18일 이후로 늦춰질지 또 아무도 지금은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회동을 제안했다. 다만 한대행의 응답은 아직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대행의 답이 없었고 현재로서는 회동이 이뤄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라는 발표를 조금 전에 했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만남이 이뤄진다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한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이제 재난 관련돼서 지금 특히 이 경북 쪽에 있는 이 재난 대응에서 추경과 재난에 대한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과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다라는 게 주요 얘기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만약 재판관 얘기도 있겠으나 공식적으로는 지금 재난 상황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향후에 복구 지원에 대한 것들을 제1야당 대표로서 좀 권한대행과 좀 얘기를 해서 풀고 싶다라는 게 주요 요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서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서 지금 유일하게 이 권한대행 측과 연락이 되는 부분들은 뭐 국실장도 아니라 저기 수행과장, 총무수행과장과는 연락이 돼서 총무수행과장이 전달하겠다라는 답 정도만 지금 민주당이 들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전달은 됐겠죠? 수차례 했다고 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만남이 이뤄질까요? 만나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어떤 사적으로 뭐 감정이 안 좋을 수는 있으나 권한대행이 서운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적 감정이고요. 공적 영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 산불로 이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원하려면은 예산에 대한 어떤 합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정부 입장도 알아야만 야당에서 지원할 거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어떤 일정 때문에 왜 전화를 안 받고 문자에 답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즉시로 만나서 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야당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그 시한이 내일까지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질까가 상당히 관심이네요.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다가 헌재 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채 10일도 되지 않아서 또 한 번 정치적 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진정성을 가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허심탄회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달라는 그런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원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같이 하면 됩니다. 왜 유독 본인이 나서서 이 문제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야, 정, 그거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정협의체 다시 복원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사실상 무력화됐고요. 이번에도 여야가 오늘 만난 만큼 만약에 그게 추경의 문제라고 하고 여러 가지 국정 전반의 문제라면 여야정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마치 민주당이 이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지금 부총리도 권한대행 때 33일간 위헌적인 부분들을 저질렀어요. 노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금 기각은 됐으나 헌재에서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말라고 돌려보냈는데 상당 기간을 지금 위헌을 저지르는데 이게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드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가만두면 됩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과 힘없는 사람들, 일반 공무원들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 얘기는 여야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불이 대형 산불이 그냥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들 먹고 사는 문제 좀 지원해드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당해서 여야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이 그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런 와중에 야당 대표를 만나지 못하겠다. 전화를 피한다. 이건 대단히 옹졸한 태도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혹시라도 내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걸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 만나겠다.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만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는 경우는 뭐 다반사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52시간 예외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자동 조정 정치 해준다고 했다가 민주노총 측 만난 다음에 그게 없던 일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 말의 어떤 진정성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보고요. 진짜 뭔가 필요한지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일 곧바로 탄핵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다 떠나서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만나자고 했을 때 못 만날 일은 없는데 단둘이 만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왔네요. 이재명 대표가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덕수 대행에게 보냈다라는 게 한민수 대변인의 설명이고요. 전화를 받지 않아서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문자로 전달을 했지만 한 대행이 문자에도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소식이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는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성열 의원님, 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일부 재판관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법리만 따지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이제 원칙하고 현실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요, 국민 신뢰를 상실한 부분, 그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통진당 해상 심판의 경우에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이제 정치적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제9조 헌법재판소법 제9조에 보면요, 재판관의 정치 관여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참여도 아니고 관여예요. 더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유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조문에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요, 스포츠 경기로 따지면 일종의 심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내가 어느 편과 좀 더 가깝다, 내 연고가 저 팀 연고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한쪽 편 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시기보다도 더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가 총칼에 유린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사실 현실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럴 때는 정치적 고려는 좀 빼고 원칙에 입각해서 법리만 가지고 심판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여론을 살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론을 한번 볼게요. 탄핵 심판에 관련된 여론이 아주 크게 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탄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59.8%로 나타났고요.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36.3%로 집계가 됐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를 했고요. 의뢰 기관은 CBS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런 여론 속에서 지난 주말에 탄핵 찬반 집회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연쇄 탄핵하겠다. 내란 선동이다. 여러 이제 법적인 고발까지도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죠. 오늘 이재명 대표의 아침 최고위원회 발언을 들어보면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 혼란의 원인은 모두 한덕수, 최상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법률이 정한 내란 특검 지명 의뢰를 지금 몇 달째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지명을 의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대놓고 몇 달째 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란 수괴가 석방돼서 이 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을 끄는 거 아니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요. 결국 할 거지만 최대한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갖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도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탄핵을 당하기 전에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지? 그때 국회 추천목을 임명했더라면 이 혼란이 조금 더 빨리 잠재워졌을 텐데 라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12월이요. 지난해 그렇죠. 12월. 12월에 그 본인이 그 부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정말 차일피일 미뤄지고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오면서 셋 중에 2를 임명하면서 또 1명이라는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까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 앞서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의 임무를 제대로 했더라면,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걱정했더라면 그와 같은 정치적 계산 셈법 속에서 이와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탄핵이 당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노골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어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듯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행위라는 걸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은 정말 오랫동안 공직이라는 걸 경험했고 공직자로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어서 거부하고 뭉개고 있느냐. 그러면 아무 어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익이. 네. 단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내란을 저질렀던 세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만들어보자. 내가 버텨줄게. 그 외에는 위헌적인 부분들을 정말 나중에 법적 책임을 감내하고라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의심 그리고 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방탄의 예.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난해 12월 말 정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던 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미소라고 보지만 많은 분들이 미소라고 하지만 또 민주당 분들은 미소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경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연 나라를 생각하는 면보다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 즉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의아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무엇보다도 최상목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혼란의 주범이다,
혼란의 원인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다 떠나서 지금 헌재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못해서입니다.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마은혁 후보자가 아니라 문영배 대행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한덕수, 최성목 권한대행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쌍탄핵 나아가서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초선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오늘 고발을 하면서 밝힌 내용 들어보시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임명을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물랑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죄 혐의를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라는 게 취지네요. 일단 조국 혁신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오히려 맞고발했죠? 예, 저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회견 전에 고발장을 냈길래 바로 저희도 같은 장소 서울경찰청에 들어가서 주진우 의원을 모고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계속 위헌 상태를 위헌의 업을 쌓아갈 것인가.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쪽을 지금 내란이라고 내란죄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국민의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봐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내란이란 표현으로 바로 사람들은 자동 검색어로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일당, 국민의힘, 기타 등등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내란이란 딱지를 어떻게 헌정수호하려는 야당 쪽에 붙일 수가 있습니까? 고발 대상에 조국혁신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한 직후에 조국혁신당이 당시에 했던 기자회견을 보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일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물론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랬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 불안, 우려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또 김어준 씨 등을 고발을 했던데 조국 혁신당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만약 그들이 처벌받는다면 내란죄로 처벌받는다면 조국 혁신당도 그들과 곁에서 같이 처벌받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란 음모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네. 개혁신당 입장까지도 들어볼게요. 우선적으로 국무회의를 못 열면요. 사실상 무력화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전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김필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한다. 이 부분을 탄핵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쪽 얘기가 아니라 예. 법조인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민주당 초선들이 뭐 한 70명 가까이가 이거 성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게 그렇다면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무언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을 했던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는 내란 수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이거는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님. 예, 일단 저희는 내란죄로 저 줄탄핵 주장하는 분들을 고발하는 것 자체는 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걸 내란죄로 하기에는 군대로 국회에 쳐들어온 사람들도 내란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걸 내란죄로 하면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탄핵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탄핵 결과 나온 것만 해도 부정부패예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건 이미 나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탄핵 말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해요. 왜?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끌어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너 마음에 안 들면 탄핵. 그러면은 법관만 필요하지 정치인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연금 개혁안 같은 경우는 두 거대 정당 잘만 이야기해가지고 졸속으로 야합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말이 안 통해가지고 탄핵을 꼭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너무 대화를 안 한 것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민주당, 이제 솔직히 말해서 힘이 더 세진 그 민주당이 지금 와서 탄핵을 한다?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약자가 칼을 휘두를 때는요, 자기 방어로 보여요. 근데 강자가 된 상태에서 칼을 휘두르잖아요? 이건 또 새로운 폭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 이걸 꿈꾼다면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탄핵만 가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줄탄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는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생이 거의 꺼져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정말 극약 처방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탄핵을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예. 지금은 무엇보다도 4월 18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내란의 우두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파면에 이르게끔 해야만 민생이 정상화가 되고 정치가 정상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너무나 두텁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반동이 너무나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달성하지 않으면 4월 18일이 넘진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넘었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제2의 4.19, 제2의 5.18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의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다소 줄탄핵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런 요청들을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말 배운 게 아까워요. 그리고 정말 창피한 걸 모르는 겁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구성 요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다음에 본인들 스스로 지금 군대를 보내고 지금 현재 있어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에서 이 탄핵에 대한 부분들의 요건을 가지고 내란은 이제 민주당이 했다.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요. 제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 유발자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탄핵을 유발하는 사람들로만 뭉쳐졌는지 그 자체가 저는 참 의아하다는 좀.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씩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 종료 후에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소식이었고 주말 사이에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전에 법사위 소위에 이걸 회부했느냐 아니냐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짚어줘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만 듣고 마칠게요. 일단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위에는 회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소위에서 일단은 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보류한다? 네. 예. 그래서 소위 논의를 일단 보류하는 걸로 돼 있어서 아마 이 임기 연장은 헌법상에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개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서 이거를 개정을 하다 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개헌과 함께 추진할지 어떨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자라는 게 지금 소위에서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보완의 차원에서 한 아이디어로서 나중에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즉 4월 18일 이후에도 임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일단 보류가 됐다는 거죠. 이게 위헌성이 있다고 네, 예. 국민의힘에서 판단하신 거고요. 2012년 7월에 지금의 민주당에 계신 이춘석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를 했을 때 국회 내에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헌적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얘기하는데 본인들의 발의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문영배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들은 사실상 본인 편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셈입니다. 어떤 게임을 할 때 그라운드를 유리하기 위해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임기를 연장하고 외부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넣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본인들한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고자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우리법 연구에 계신 분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생명 연장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 부분은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법률로 개정이 가능한 건지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긴 한데 10여 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를 보면 헌법 개정 사항이다라고 일단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어서 10여 년 후인 지금 판단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이제 토론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고맙습니다.